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제작사 차량 안전 검사, 검사 결과 판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소규모 제작사 차량 안전 검사의 33페이지에서부터 5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 세계를 파헤쳐볼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자동차 검사의 현장 마스터시죠. 박승철 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승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소규모 제작자 차량 안전 검사를 위한 자동차 재원표를 확인해보고 또 경사각도 시험기를 운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네, 오늘 주제는 검사 결과 판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자동차 재원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배웠는데요. 그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검사 결과를 판정하고 안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 판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사님, 오늘 검사 결과 판정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부분을 잘 알아야 할까요? 네, 오늘 주제가 방금 말씀드린 검사 결과 판정하기인데요. 이 검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전검사 세부 기준을 자세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수업 시 차량별 안전검사 세부 기준 및 방법을 보시면서 재원표 내용과 실제 재원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자 학습자 여러분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잊지 말고 꼭 안전검사 세부 규정을 숙지하고 검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자동차 안전검사 세부 기준 방법에 따라 자동차 재원표에 기재된 내용과 실차의 재원을 확인해서 맞게 제작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안전검사 세부 기준 방법에 따라 안전도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수학습으로는 자동차 설계, 자동차 차체 수리, 자동차 실시 정비, 자동차 전기전자 정비, 자동차 기관 정비입니다. 핵심 용어는 소규모 제작사, 자기인증제도, 경사각도 시험기, 자동차 안전점검 세부 기준 방법, 자동차 안전검사입니다. 실습 시작 전 실습 순서를 정하고 실습 기기 및 공구와 관련 서류, 재료 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차량의 진행 앞, 뒤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측정기의 수치 및 측정값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에 푹 빠진 현장 진행자 MC 썰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김진혁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지 벌써부터 설레이는데요. 오늘도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진 박승철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동차 정비검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소규모 제작자 차량 안전 검사 중 검사 결과 판정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판정하기요? 오늘은 차량 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오늘 가장 먼저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검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전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요. 안전검사란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 등이 제작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위배 여부 등을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확인받기 위한 실차검사입니다. 이런 안전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성능 대행자의 확인, 제37조 안전검사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사님, 그 안전검사가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확인받기 위한 실차 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안전검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 서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안전검사 신청서가 있어야 하며 기술검토 지적사항 수정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지원표가 있어야 하며 기술검토 지적사항 수정 내용이 포함된 외관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검토서 사본이 필요하며 수입신고서의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제작하는 특장차의 경우 최초 제작자 제작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검토소에서 제출을 요청한 자료, 예로 원동기 관련 자료, 축별 설계 허용 하중, 커플링 견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대번호 제표기 등 인정 서류가 있어야 하며 적재 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 적재량 계산 근거가 필요하며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하정분포 계산식이 필요하며 특수장치를 장치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상도 등이 필요합니다. 아, 네. 안전검사 신청 서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차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맞게 정확한 안전검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 학습자 여러분도 안전검사 신청 서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사님, 검사 판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더 알아야 할까요? 네, 이번에는 재원 통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재원 통보요? 재원 통보란 무엇인가요? 네, 재원 통보란 제작자 등이 자기 인증한 자동차의 재원을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통보해서 국가자동차 전산망에 등재하는 절차입니다. 자기 인증 자동차를 자동차 전산망에 등재하는 절차가 재원 통보군요. 근데 이 재원 통보 절차도 관련 법이 있나요? 네, 당연히 법규가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 자기인증 등 제4항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재원 통보 관련 법규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 조건을 확인할 때 측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 측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 상태로 조치된 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원 통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네, 재원 통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먼저 재원 통보서, 자동차 재원표, 자동차 외관도,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 시행 통보서, 안전검사표 및 외관도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야,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네요. 이제 재원 통보까지 살펴봤으니까 실제 검사 결과 판정을 해보면 되나요? 아직 중요한 사항이 남아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항들을 알아야 하나요? 네, 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특수한 용도에 쓰는 자동차를 특장차라고 하는데요. 이 특장차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종류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특장차마다 안전검사를 확인하는 사항이 있다고요? 강사님, 자세히 안전검사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특장차 안전검사 확인 사항을 알려드릴 테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장차 안전검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변축 카고 트럭은 가변축 조절장치의 설치 위치 및 가변축 타이어 형식을 확인해야 하고 가변축 챔버 형식 및 사이즈, 고정축과 가변축의 축간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변축의 제동장치 작동 여부 및
연결 상태 확인, 가변축 작동 상태 및 장착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차는 일반 징계, 압착, 압축 징계 등을 운송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인지 확인해야 하고, 일반 징계, 압착, 압축 징계 등을 수거 및 운송하기 위한 장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적재량, 적재 용적 산정 및 확인을 해야 하고, 적재함의 덮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윙바디 트럭은 적재함 고정 상태는 적재물을 싣고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차체 오버행은 축간거리의 3분의 2 이하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동탑재는 적재함 고정 상태는 적재물을 싣고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하고, 뒷차체 오버행은 축간거리의 3분의 2 이하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청고 시 제2009-45를 적용해서 탑차 형태에서 자기 인증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탱크로리는 적재 공간과 투입구, 배출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 총중량, 최대 적재량, 최대 적재 용량, 적재 물품명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험물 관리법상 이종 저장 탱크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고소작업차는 탑승 공간과 탑승 공간이 승강, 하강하는 고소작업대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작업대의 길이와 단소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탑승구 재원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삿짐 사다리차는 이삿짐 이동을 위한 리프트 및 이송대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프트에 대한 의무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리프트의 길이와 단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특장차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제 머리로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어렵겠는데요. 네, 참 종류가 많죠. 맞아요. 예. 그리고 안전검사 사항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주요 항목과 확인 방법, 그리고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검사 결과 판정을 하려면 당연히 안전기준 내용과 확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주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길이, 너비, 높이와 제5조 최저지상고는 계측기를 이용해서 재원을 측정합니다. 제6조 차량 총중량은 기기검사로 측정합니다. 제7조 중량 분포는 기기검사로 하중을 재조정합니다. 제8조 최대 안전 경사각도는 경사각도 시험기로 측정합니다. 제9조 최소 회전 반경은 관능검사로 실시하며 자동차의 회전 시 확인합니다. 제10조 접지 부분 및 접지 압력은 관능검사로 타이어의 손상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11조의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는 관능검사로 시동 및 장착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12조 주행장치는 관능검사로 타이어의 최대 허용 하중을 확인합니다. 제13조 조종장치는 관능검사로 각종 장치 등을 조작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14조 조향장치는 관능검사로 각부의 설치 및 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5조 제동장치는 기기검사 및 관능검사로 제동력 및 제동장치의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16조 완충장치는 관능검사로 손상 및 기름 등의 누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7조 연료장치는 관능검사로 연료 누유를 확인합니다.
제18조 전기장치는 관능검사로 접속, 손상, 절연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19조 차치와 차대는 관능검사로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20조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는 관능검사로 커플러, 킹핑 및 견인장치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32조 물품 적재 장치는 관능검사로 적재시설 및 안전시설 상태를 계측기로 측정합니다. 제37조 배기관은 관능검사로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38조 전조등은 기기검사 및 재원 측정을 하며 전조등의 광도와 광축의 진폭을 전조등 시험기로 측정합니다. 38조의 2 안개등, 39조 후퇴등, 40조 차폭등, 41조 번호등, 42조 후미등, 44조 방향지시등, 제45조 비상전멸 표시등, 49조 후보 반사기 등은 관능검사 및 재원 측정을 하며 등화장치의 점등 및 등광색은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청인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홍길동 주식회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작자 등록번호는 부여받은 제작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임의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주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차명은 그 제작증을 보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차고는 자, 형식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작증에 있는 걸 보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차종은 자, 1번 역시 마찬가지로 제작증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1번 화물 대형입니다. 원동 형식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작증을 보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용관리번호는 원래 처음에 받았던 그 재용관리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자, 검사 신청 대수 동일 차종으로 한 대만 하실 경우에는 1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일 차종으로 세 대를 할 거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3 이렇게 해서 검사 신청 대수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대만 하겠습니다. 검사 받을 장소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되겠고요. 차대 번호 내역은 차대 번호는 한 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 JP JP HC 013 자, 날짜 적으시고요. 자, 신청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이렇게 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원 통보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명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홍길동 주식회사라고 임의적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작자 등록번호에 마찬가지로 부여받은 제작자 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소 역시
자, 전화번호 넣어주시고요. 차명은 마찬가지로 제작증을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넣으시면 되고요. QZ HU. 자, 원동기 형식 마찬가지로 보고 넣으시면 되고요. D6 HC. 자, 변경전 재원관리번호는 이제 카고 차량에서 특장차, 그러니까 윙바디 차량은 변경된 차이기 때문에 이제 변경전 차종 재원관리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08-000094-14-1 1463-3316. 자, 최초 자동차 제작자는 현대자동차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차대 번호군인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서 8대짜리까지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1년 번호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대 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 JP. 자,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만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계략적인 설명.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윙바디 차량으로 비산, 먼지 등을 막기 위한 구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뭐 장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추가적으로 좀 장치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날짜 입력하시고요. 2017년도 1월 1일 이렇게 넣으시고, 제작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홍길동 주식회사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원 통보서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검사 결과 판정이 끝나는군요. 강사님, 오늘 검사 결과 판정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역시 현장에서 강사님과 함께 하니까 제가 점점 척척 박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검사 결과 판정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트레일러 안전검사 사례에 봤듯이 안전검사 항목과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검사를 판정하는 겁니다. 항목과 내용이 많지만 반복한다면 누구나 쉽게 검사 결과 판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검사 신청서, 자동차 재원표, 기술검토 지적사항 수정 내용 포함, 외관도, 기술검토 지적사항 수정 내용 포함, 기술검토서 사본,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특장차의 경우 최초 제작자 제작증, 기술검토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자료, 예로 원동기 관련 자료,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제표기 등 인정 서류, 적재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 적재량 계산 근거,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하중분포 계산식, 특수장치를 장치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상도, 제작자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에서 부여받은 제작자 등록번호를 기재, 차명, 형식, 차종, 원동기 형식은 자동차 제작증을 보고 기재, 검사 신청 대수는 동일 차종으로 한 대만 할 경우 숫자 2를 기입, 차대번호 내역 작성, 날짜 작성, 신청인 작성, 제작자명 작성, 부여받은 제작자 등록번호 작성, 차명 형식, 원동기 형식은 자동차 제작증을 보고 작성, 변경 전 차종 재원 관리번호 작성, 차대번호는
8째 자리까지 작성. 자동차의 계략적인 설명 작성. 날짜 입력. 제작자 입력.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오늘 박승철 간사님과 함께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역시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배우니까 훨씬 더 재밌고 쉽게 이해가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